Merci, merci, merci für die Stunden, Chérie, Chérie, Chérie. Unsere Liebe war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Adieu, adieu, adieu.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에 좀 외부 취재보다는 이제 회사 내에서 또 따로 할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내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취재 다녀온 거는 많이 없고. 네, 이번 주는 취재보다는 내근. 아, 내근. 네. 근데 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그리고 내근도 가끔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지난주에는 얼굴이 좀 탔는데 오늘 하얘졌네요. 가을 햇살에 정도요? 안 탔나 봐. 아니, 휴가 갔다 왔을 때도 탄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네, 가을 햇살이 강한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핫뜨거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이번엔 연예계 소식이 하나 껴있긴 한데요. 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준비할까요? 할까요? 네. 떨리네요. 또 항상 네. 이거 할 때. 매번 뭔가 네. 하는 것도 없는데.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이상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안도현 씨가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이제 결정이 나서 그때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낙곰수 쪽도 네. 이제 배심원 판결로 해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배심원의 무죄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이 살아있다는 뜻이라면서 이제 법원의 선고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네, 저희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하는 소식이라서 저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장님이 이제 막 웃으시면서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 이렇게 말하셔서 이번에 핫토픽으로 뽑아본 소식인데요. 네. 그룹 아이돌 가수 엑소가 네. 군면제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네, 맨 처음 사건은 이제 그룹 엑소가 군면제 서명 운동을 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 온라인상에서 이제, 엑소 오빠들 군면제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엑소 오빠들 대신에 일반인 남자들이 몇 년 더 복무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련회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엑소 팬클럽에서 서명 받고 있어요. 라는 이런 사진 파일 형태가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아이돌 팬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한 기사 댓글인 걸로 알려졌고요. 사실상 공식 팬카페는 이런 서명 같은 거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네, 다행이네요.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인데 한바탕 논란이 일었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철없는 그런 네. 10대들의 팬덤 네.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련회 것 가면 같네요. 된다고. 한번 가보시길 네. 바랍니다. 직접 가봐야 돼요. 다음 소식은 해병대 갔다 왔지? 아. 김수영 기자는. 저 가기 싫어요, 이제. 어, 머리, 일일 지금도 이거 고무 보트인가? 네. 그거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머리가 여기 두피가 갈라지는,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그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목 아파 이러면서 한 명이 목을 뺐는데, 그게 정말 되게 아프더라고요. 한 그만큼 명이 뺐는데.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그렇게 아는군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저저번 주인가 제가 그 위대한 슈퍼스타 제작자인 강철홍 씨가 자살을 네. 기도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공연장도 폐쇄되고 공연도 중단되었던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뮤지컬 콘서트 위대한 슈퍼스타가 학생들의 단체 관람과 성원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공연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제 약간 후원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면서 네. 이제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때 자살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을 때는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요. 김소영 기자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듣고 올게요. 네,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듣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는 삶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껴본 계기가 있나요? 저는 삶에 항상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의 삶이 소중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이나 영화, 연극 같은 거를 그래도 자주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 삶은 그래도 더 행복하구나. 그리고 네. 제가 연재했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웃사람이라고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인데 그거 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사는데 그래도 가치가 있구나, 좋구나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새삼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 정말 뼈저리게 음. 그렇게 느낀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부분들은 한 번씩 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뭐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고. 네, 기적적으로 정말 멀쩡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거든요. 나랑 반대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주마등처럼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살아온 과정이 네. 쭉쭉쭉. 네, 그런 거 그것까지 보셨어요? 겪었었는데 저는 와. 그때 이제 딱 그러고 나서 정말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했는데 3개월도 안 가더라고. 그 결심이.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이렇게 3일 뒤에 또 다시 다짐하고 또 다시 흐지부지 되다가 또 다시 3일 뒤에라도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심삼일이 모여서 작심삼일을 모여서 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김소영 기자의 네. 명언 같네요. 네, 그럼 이 삶에 대한 소중함을 다룬 영화가 또 있다고 김소영 기자 보고 왔다고. 네. 그죠? 네. 요번에 이제 굉장히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헐리우드 미국 영화가 우주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약간 좀 편견이랄까? 그런 거를 그런 걸 갖고 좀 본 것도 사실이에요. 네. 좀 아마겟돈, 좀 미국이 무조건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라는 네. 약간 영웅주의를 그리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좀 편견을 가지고 봤는데요. 예상외로 그런 영웅주의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좀 인간에 대한 삶이 그 우주 속에서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봤던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비티가 우주 공간으로만 그냥 배경이 이루어지는 영화인 건가요? 네, 우주 공간을 통해서 이제 뭐 네. 우주 공간에서 뭐 그 안에 우주선도 있고 뭐 우주 정거장도 뭐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정말 강 아나운서도 보셨겠지만 네. 그게 정말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뭐 나사에서 제공한 사진이라던가 그런 걸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CG 효과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CG 뭐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뭐
뭐 배우들이 딱 출연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좀 더 생생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네. 남달랐던 영화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우선 여기 그래비티를 만든 쿠아론 감독의 목표가 진짜 카메라를 들고 우주에서 네. 가서 찍은 것처럼 만들자, 이게 목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08년도에 만든 거였는데 당시 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네. 이 영화를 진짜로 제대로 제작하는 데는 5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CG 영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대요. 2008년도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뭐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데만 장작 5년이 걸렸던 네.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진짜 우주에서 음.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게 네. 됐고요. 실제로 1화 중에 멕시코 기자회견에서는 네. 멕시코 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네. 뭐 진짜 우주에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뭐 어렵지 않았나 이런 취지의 질문을 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자도 착각할 정도로 음. 정말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이 기술적인 부분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네. 어마어마한데 또 배우의 연기도 네. 정말 과간이었다는 그런 네. 얘기가 있죠. 네. 저는 놀란 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겟돈과 비교해 보면 아마겟돈 같은 경우에는 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지구에서 모습도 네. 보여주고 우주에 있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네.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해요. 근데 이거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지 클루니하고 그리고 산드라 블록. 네, 산드라 블록 단 2명이 2명으로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 우주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세트장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그 원래 연기를 할 때 네. 제가 듣기로는 혼자서 하는 연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연극 배우나 아니면 최근에 하정우 씨가 찍은 영화 중에 테러범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하정우 씨가 거의 혼자 찍는 씬이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배우에게 맞아요. 카메라 그냥 한 대 앞에 두고 혼자 찍는 거는 지금 지금 이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실제로 산드라 블록이 그 작은 세트장 안에서 거의 10시간 동안 네. 혼자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네. 되게 그 영화상에서는 그 우주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외로운 여자 우주인으로 나오긴 하는데 네. 실제로 촬영을 할 때도 되게 고독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0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돼서 네. 그랬다고 하고요. 저는 조지 클루니가 너무 짧게 등장해서 좀 그런 거는 좀 네.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네, 그러네요. 조지 클루니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멋있는 배우인 거. 안구 정화인데 네. 너무 짧게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네요. 이 영화에서 자체가 삶의 이야기, 삶에 대한 욕구, 삶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해주는 영화라고 하죠.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거 그냥 아마겟돈처럼 뭐 영웅주의, 미국만이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 뭐 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일 줄 알았는데 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는 삶이 묻어났는데요. 네. 영화 보시면 안인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특히 이 장면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삶과 죽음. 네, 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지구에 돌아가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 정말 그 망망대해 우주 속에서 자기 혼자만 남겨진 상태인데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다 라디오 수신파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안인강이라는 인물과 우연찮게 이게 주파수가 맞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구와 연결이 된 거죠? 네. 그 장면에서 그 안인강과의 라디오 그 대화에서 뭐 아기 울음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뭐 자장가 네. 음악 소리도 나오고 그때 산드라 블록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표정이 딱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항상 삶과 죽음 사이에 놓여서
항상 어려워하고 고통에 직면하게 되지만 정말 삶의 의지를 갖고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영화 그래비티를 보면 네. 죄송합니다. 나는 저 순간에 정말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아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김세용 기자라면 우주에서 만약 그런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김세용 기자라면 어떨 네. 것 같아요? 저도 산드라 블록이랑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다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였잖아요. 뭐 이거 교신도 계속 해봤고 네. 연료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있다가 저도 좀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그 마지막 장면에 땅을 딛고 지구의 땅을 이제 흙냄새를 맞아요. 맡을 때 그 감격스러움이 맞아요. 고스란히 전달됐던 것 같은데 그럼 영화 그래비티는 왜 그래비티라고 한 거죠? 그래비티의 뜻이 뭔가요? 아, 그래비티 뜻이 저도 그냥 단순히 중력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력 이제 그거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땅을 밟을 수 있는 땅을 밟을 수 있는 집으로 가고 싶다. 네. 집으로 끌어당긴다 뭐 이런 네. 의미가 영화 속에 좀 약간 다면적인 의미로도 녹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드라 블록이 뭐 이제 나는 엄마니까 이겨내야 돼 뭐 이런 취지의 대사를 하면서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래비티가 단순히 중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네.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뜻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김세용 기자와 함께 영화 그래비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한 소중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세용 기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리 마지막 곡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올게요.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있다고 하죠. 태어날 때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모두 뒤에 남은 사람에게 주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소중함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보셨나요? 오늘 하루 삶의 소중함 느껴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김세영 기자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았던 날들